오늘도 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네, 파트너님께서 이 지난주 시장 그래도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 큰 고민은 넘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또 트럼프의 변덕도 멈추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전에 이제 읽었던 내용 중에 오늘 이제 워낙 시장이 변동스러우니까 기사가 하나 이제 나왔어요. 네. 워렌 버핏의 영원한 동반자, 물론 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찰리 밍거가 시장은 조울증 환자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조증 환자 같아요. 항상 공고만 외치고 수습이 안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조증이라든가 조울증 환자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그 대응하는 방법을 이 바이앤셀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시장이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시장 전략 잠시 후에 함께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또 서동구 파트너가 여러분들을 위한 공략주를 제시해 드리는 날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서 고정해 보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전화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초반에 전화를 주셔야만 또 저희와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까지 함께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문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 저희가 차트와 더불어서 또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밴드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밴드 입장 안 하신 분들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밴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이 주간 공략주가 제시된 날이죠. 이 공략주까지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밴드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또 밴드로 입장하셔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밴드 같은 경우는 또 사칭이나 스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별 솔루션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도체와 이 스마트폰, 컴퓨터에 대해서는 이 상호 관세를 면제하겠다라는 발언을 꺼내 들었는데요. 또 이틀 만에 또다시 반도체와 또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에 다시 부과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 또 면제인 듯 또 면제 아닌 이러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 이데일리 TV 슈츠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제 아니어서 트럼프 관세 정책 또 혼선.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은 지난 11일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장비 등 2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해당 품목에 다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13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와 의약품 관세를 한두 달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칩, 평판, 디스플레이 같은 제품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이 모든 핵심 부품을 동남아시아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품목들은 국가안보상 반드시 자국 내 생산이 필요한 항목으로 간주해 새로운 관세 체계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도 시황 분석부터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세의 변동성 이제는 또 정점을 넘어서 또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대응이 역시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트너님께서 또 2,450선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어떠한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2450선이 위아래의 어떤 중심선 역할을 해줬는데 그게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빨리 복구하고 안착해주는 게 좋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재 입장에서 뭐 사실 지수의 상단 하단을 논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라인들을 또 나름대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2450에서부터 2500선의 매물 소화 과정을 얼마나 잘 견뎌내면서 안착을 해주느냐 네. 이게 일차적인 관건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트럼프 관세는 뭐 여기저기서 지금 뭐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뭐 마구마구 던지는 거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진짜 뭐 갈팡질팡, 혼선, 혼돈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은 야 진짜 저거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또 중국은 뭐 미동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뭐 히토류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규제를 하고 그리고 오늘 그 환율 쪽에서 위안화를 절하고 시를 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핀셋으로 아주 준비된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를 더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또 트럼프의 그러한 그 행위들, 행동들 이런 거에 계속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지난주와 같은 폭등과 폭락의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장세는 제한된 진폭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P 500 기준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우리 시장의 하방을 잡거나 또는 지수 종목별로 대반등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1차적인 것은 결국은 환율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네. 1420원대에서 지금 다시 또 30원에서의 그런 그 공방을 또 벌이고 있는 모습들. 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이제 매도 공세가 멈춰주는 듯한 모습이지만은 뭐 1조 원씩 매도 때렸던 거를 감안한다라면은 뭐 1000억도 안 되는 매수가 들어왔다고 아 외국인들이 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단 말이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락폭이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일정하게 현금 비중을 만드는 전략이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신규로 현금이 나는 많다. 아 이거 계속해서 뭐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적절하게 이익 실현과 그리고 손실폭을 축소하는 과정에서의 현금 비중 확대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밀릴 때 저가 분할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이 여전히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2450선에서 또 2500선의 이 지지력 계속해서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주보다는 이 변동의 진동폭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이와 더불어서 지수와 또 종목별로 반등의 포인트를 찾아서 대응해 보자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 네. 시청자님 지금 옆에 TV 볼륨이 좀 크게 들리시는 것 같아서 볼륨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네, 시청자님 그렇다면 매수하신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삼성전자요. 아,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4,700원에 50%. 네. 74,700원에 50% 갖고 계시고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 언제쯤부터 가지고 계셨을까요? 작년 10월 달이요. 10월 초순에. 작년부터 종목을 보유를 해오고 계셨는데 지금 주가 상황에서 좀 어떠한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그런데 이거 주식을 그게 얼마 선까지 되면은 처리를 해야 될지.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얼마까지? 네,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신 만큼 잘 진단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음성을 제가 들어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렇죠? 예. 네네. 그렇게 하고 74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셨는데 7학년 4반 되십니까 혹시? 예? 7학년 4반이신가요? 아니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9학년 아유, 그렇게나 오래되셨어요? 9학년 1반이에요. 아이고, 정정하십니다. 그러면은 음성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뭐 74,700원에 한 번에 50%를 당시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네. 그리고 당시에 매수하실 때는 뭐 한두 달 내에 나 얼른 뭐 한 8만 원 넘어가면 난 팔아야지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롱텀으로 좀 보신 건가요? 아니 그냥 그 시세에 따라서 팔고 네. 또 장기면은 장기로 아. 이제 보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제 예, 예. 만약에 뭐 추가적인 10%나 5%나 오르면 예, 상승이 나오면 팔고 5% 10% 정도의 뭐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또 뭐 재매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나머지는 좀 끌고 가고 요렇게 어떤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사자마자 그냥 쭉 미끄럼 타면서 뭐 손을 못 쓸 정도로 밀려버리니까 당황스러우시면서도 현재 구간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이게 제일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특히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비중 50% 자체가 사실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만약에 20% 정도라고 한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더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자금도 묶이게 되는 거고 부담스럽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접근이 가능하신다면 이번 구간에서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단기라는 기간이 뭐 한두 달 내가 아니라 최소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봤을 때 그렇게 네. 보고 오히려 조금 더 그거를 넘어가는 자리가 된다라면은 뭐 언제든지 7만 원, 8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하냐면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삼성전자의 경우 사실은 지난 7월 달에 이 88,000원 그리고 그 전에 요 86,000원이 왔던 자리가 4월 달과 7월 달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런데 이 종목이 뭐 이후에 어쨌든 뭐 HBM의 진입도 못 되고 또 레거시 제품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이런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8만 원 이상 8만 원 중반대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8만 5천 원 정도가. 그러면 최소한도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점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월 14일 날 이 5만 원이 살짝 깨진 49,900원 그 다음 날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5만 원을 이제 그 이후에 한 번도 훼손시키지 않고 5만 1,000원, 2,000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방을 잘 잡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6만 2천 원까지 이렇게 이제 훌쩍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이렇게 이제 최근의 모습을 가지고 한 6개월 동안의 움직임으로 보면 이 종목은 이제 5만 원 초반 자리는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말아야 될 자리고 안 무너질 걸로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구간에서 지금 6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빨리 돼주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5만 6천 원하고 7천 원 사이에 이제 안착을 해줘야 돼요. 뭐 관세고 뭐고 다 떠나서. 그렇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6만 2천 원을 돌파를 한다. 네. 잘 보셔요. 여기서 1차 저점 반등 그리고 눌림목 5만 8천 원, 9천 원 돌파 6만 2천 원 다시 또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관세 때문에. 근데 이번에 밀려 내려오면서도 쉽게 5만 4천 원, 3천 원을 안 깨고 5만 6, 7천 원을 다시 회복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중심값에서 한 번 더 움직일 힘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관세라든가 결국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만 이게 다시 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관세라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앞으로 뭐 90일 동안의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또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뭐 수주 내에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향력이 약해지면
그 다음 자리는 62,000원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면은 68,0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좋다. 예. 68,000원까지 만약에 이번 구간에서 반등하면서 뭐 2, 3개월 내에 온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50%를 매도했다가 다시 밑에서 사가지고 단가 낮추고 수량을 늘리면서 다음 자리 7만 원 이상을 보겠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난 68,000원 넘어갔으니까 뭐 7만 원, 4, 5천 원 내 본전 오면은 일단 때렸다가 다시 사겠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십시오. 그게 힘드시면 예. 만약에 이번 구간에서 잘 홀딩하시고 6만 한 7, 8천 원 정도 근처에 올 때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예. 답이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삼성전자 이 저점이 어느 구간에서 형성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현재 5만 원 라인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6만 2천 원 돌파 시에 또 6만 8천 원까지 열려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대응 전략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고맙습니다. 고민이실까요? 코스모화학 네. 26,10%입니다. 네, 코스모 화학 가지고 계시고 2만 6천 원에 비중 10%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시고 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예, 많이 다행인 빠졌는데, 것은 네, 비중은 그래도 10% 갖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부분 봐드리면 네.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떨어질 만큼 뭐 떨어질 때 보니까 뭐 12,000원까지도 12,000 몇백원까지 떨어지던데 네. 예, 지금 뭐 물을 좀 채워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갖고 있으면은 뭐 이 가격까지 오르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가격대에서 좀 비중을 늘려봐도 괜찮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네. 네, 고생 많습니다. 네, 일단은 비중 10% 12,600원에 계속 추가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신 거는 일단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서서히 네. 단기적으로라도 매수할 시점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확인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트럼프와 지금 뭐 이렇게 결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네. 그리고 뭐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중국하고 손잡고 움직이려는 모습과 더불어서 테슬라를 왕따시키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과연 그런 흐름에서 물론 전기차가 테슬라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테슬라의 어떠한 반등의 모멘텀이 나와주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주말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은 유럽 쪽, 특히 독일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중국과 우리나라 차를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이 2차 전지 쪽들의 재고 소진이라든가 뭐 그것은 뭐 소재 쪽이든 장비 쪽이든 뭐 셀 쪽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저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행히 소재 쪽에서 요 최근 들어서 모습들을 보시면 일단은 뭐 전액 쪽에서 이 엔캠이 상당히 그 바닥에서 거래가 실려주면서 급등 추세가 한번 나와줬어요. 네네. 그렇죠? 물론 코스모화학은 이제 별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모화학도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네. 지난번에 이렇게 급락하면서 양봉으로 연출됐던 이 거래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13,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력을 보이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5일선을 돌아서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지난번 12,900원에 샀어야 되는 건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최소한도 그건 이제는 뭐냐면 15,000원에서부터 16,000원을 지지해 주는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예. 지난번에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저점을 잡아준 흐름 이후에 급등이 한번 연출이 되고 한 단계 레벨업 됐다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이 15,000원이 깨졌던 이 자리들은
그냥 관세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무너지면서 흔들린 자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패닉셀 내지는 과매도 구간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까지 요 15,000원에서 16,000원에 대한 어떤 거래도 이루어지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면요. 그때 쫓아가지 마시고 한번 요렇게 나왔다가 접어주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락 이후에 반등 한번 주고 이게 뭐 17,000원까지 가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접어주고 16,000원대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저점을 높여주고 5일선 안 깨고 만약에 거래도 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 준다라면 15,000원부터 16,000원 사이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10%지만은 50, 그러니까 만약에 5%씩 두 번에 걸쳐서 산다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단가 낮추면서 비중 좁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올라올 때는 18,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조금 흔들릴 때 저가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못했다. 그러면 18,000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매수의 존은 15,000원부터 16,000원 사이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존이구나. 오늘 내일 이 자리가 지지가 돼줘야 됩니다. 예, 힘내십시오. 네. 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15,000원과 그리고 16,000원 라인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과 또 거래량이 실리는지까지 여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높아요. 23만 1,000원에. 아, 네, 23만 1,000원에 비중은요? 30%. 비중 30% 갖고 계시고 그럼 좀 보유하신 기간이 좀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예, 3년이 넘은 것 같죠. 3년이 같죠. 3년 넘게 되셨고 그럼 지금 자리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걸 추가 매수를 좀 어디서 해야 되려나, 얼마까지 올라올지 다 궁금하지요. 예. 네, 역시나 아무래도 매수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대비 많이 떨어져서 좀 그렇습니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야,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뭐 장기간에 걸쳐서 뭐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렇게 막 그냥 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얼마나 참 할때 한번 팔을 걸 안 팔라고. 예,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비중이 너무 높으셔. 예, 30% 비중인데 500주가 30. 예. 여기서 뭐 추가 매수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기에도 부담스럽고 잘못하면은 이 종목에 그냥 뭐 한 여기서 만약에 뭐 20% 추가 매수한다면 전체 자산의 50%가 다 이 종목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올라가기만 하면 허것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타기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뭔가 시장에서 또는 어떤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개선이 돼주고 빠르게 턴원해 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잠깐 한번 이 실적 전망 추이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좀 봐주세요. 매출단은요 뭐 거의 미동이 없어요. 뭐 2% 내외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그 증가를 보여주는 거고 또 내년까지도 뭐 한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또 2027년에는 또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올해까지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뭐 지난 2022년도에 적자 전환된 이후에 계속해서 4년째 적자 지속입니다. 그리고 뭐 내년에 이제 조금 뭐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3,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후년에 이제 올해 2026년도 대비해서 뭐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석유화학 업황이라든가 또 중국의 어떠한 경기 부양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갔을 때 얘기인데 지금 가뜩이나 관세로 인해서 중국 거 안 받겠다, 뭐 관세 물리고 뭐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고조가 되고 있어요.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예. 각국의 경제 성장률도 낮추고 그러면은 이러한 화학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또 타격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이런 예. 것도 이런 전망들도 트럼프가 관세하기 전에 얘기들이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이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하에서도 전체적으로 목표가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뭐 11만 원에서 9만 원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적정 평균가도 10만 7천 원에서 9만 천 원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 가격이 지금 7만 원대니까 9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가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게 그만큼 업황이라든가 이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더뎌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인 그림에서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주봉이든 월봉이든 다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냥 뭐 흘러내린 이러한 과정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리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주가가 반등을 주려면 저점이 확인이 돼줘야 돼요. 저점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의 모습들을 보시면 사실 지난 우리가 2008년도 이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뭔가 중국 경기 회복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극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어떠한 대중국 관련주들의 수혜 속에서 올라왔던 자리들인데 그 원위치까지 다 됐어요. 시작점에서.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주가의 어떠한 기본적인 밸류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여기에 저점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거는 하방을 이제 잡을 만한 자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51,600원까지 내려왔었으만요. 예. 51,600원까지. 그러니까 이 5만 원이라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듯이 이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가 안 보이시는구나. 여기가 바로 2008년도에 장중에 3만 원까지 밀렸던 자리예요. 종가상으로 이제 5만 원을 회복시켜준 자리입니다. 이게 안착을 해주면서 이 대중국 수혜가 되면서 45만 원까지 갔던 이 대세 상승을 보여준 이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가 5만 원에서 5만 1,600원에서 이렇게 하방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4개월째 지금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받으면서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종목은 여기서 만약에 슈팅이 한번 나와준다라면은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는 1차 보여요. 거기서 이제 잘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버티시고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근처, 9만 원 정도 오는 자리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때 문의를 한번 다시 주십시오. 지금 팔지 말고. 지금은 일단은 버티시고. 아셨죠?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현재는 추가 매수보다는 버티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9만 원과 20만 원 근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 내 종목 역시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고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이렇게 세 가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먼저 전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셔야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문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세 번째 시청자님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종목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이 파트너님께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또 3월 31일에 저희가 이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매수가 28만 원에 또 목표가 32만 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 오늘 이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32%의 또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도 이 파트너님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또 차분하게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렇게 좀 달콤한 수익을 맛보셨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잘 대응을 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겠고요. 제가 당시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어떠한 그 변동성 속에서도 조선업종이라는 섹터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고점권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 아니라 미리 선조정을 받았던 흐름 속에서 이격을 완벽하게 좁혔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서 물리더라도 물릴 자리가 없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날 37만 1,500원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바로 31일 날이었습니다. 이날 시초가 27만 6천 원으로 시작하고 장중 저점 27만 1,500원, 종가는 28만 원, 27만 원부터 8만 원 사이를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주도 종목이 고점에서부터 조정을 보이는 이 과정들 그러면서 경기선이라고 하는 이 121이평선에 오히려 근접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뭐 집중적으로 매수를 못하더라도 관심 있게 걸쳐라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진입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세 여파 속에서도 장중에 마이너스 9%까지 밀린 자리가 어떤 면에서는 매수에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까지 이렇게 흔들렸다가 곧바로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직전 고점에 근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아무리 뭐 시장을 주도하고 좋은 얘기들은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수주 얘기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시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이 흐름은 한 템포 늦췄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익 실현도 병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조선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아침에 빵 뜨고 나서는 전부 다 음봉이거나 윗골이 달리고 있단 말이죠. 이 5일선에 대한 이 이격 조정 과정도 필요한 이러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면서 5일선에 근접했을 때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2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뭐 바로 돌파도 했으면 좋겠지만 2차 목표가는 일단은 37만 원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 직전 고점 돌파해 주면 땡큐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추가 공략하시는 분들은 다음 저항이 바로 37만 원대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또 이 관세 여파 속에서 오히려 이 매수 자리까지 좀 나왔던 상황인데요. 이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5일선 근접했을 때는 공략해보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략주와 더불어서 또 이 상담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 밴드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밴드 입장 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밴드 입장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밴드 링크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이 서동구 파트너의 날카로운 시황과 더불어서 뉴스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밴드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님의 공략주 또 잠시 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이 부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632님께서 연락 주셨고요. 종목명은 JYP 엔터, 매수가는 64,850원에 비중은 8%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연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서동구 선생님 방송 보느라 잠을 못 잡니다. 예전에는 나 12시에 봤는데 재취업 이후에 밤 12시를 또 기다리다 보니까 힘들다고 하시네요.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 다시 들어가서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계속해서 좀 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고 계시네요. 네. 밤잠을 못 주무시면 안 되죠. 네. 유튜브로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또 이데일리온 유튜브에서 한두 시간 후에는 재생이 되니까 근무에 지장 없으시도록 12시에는 새벽 12시에 제 방송 보지 마시고 네. 유튜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JYP가 사실은 다른 여타 엔터 관련주들과는 다르게 먼저 움직여줬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뭐 선입선출이라는 표현을 제가 종종 합니다만은 먼저 네. 움직인 애들은 먼저 쉬고 뒤늦게 움직인 애들은 조금 더 가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인 거죠. 자, JYP의 모습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고점을 찍고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가격과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이 시작점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작점에서 저항이었던 자리를 돌파를 해주니까 얘가 안착을 해주고 이러한 급등 추세가 연출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횡보해 줬다가 또 이제 급등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까지 밀려 내려가는 자리는 이제 없고요. 바로 요 지금의 이 양봉이 연출됐던 저점의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53,000원 라인에 대한 지지력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문제는 다음 자리 이 8만 원대까지 쉽게 넘어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지지가 됐으면은 언제든지 가는데 이 종목의 상단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거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84,000원, 5,000원이 형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의 중심값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라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6만 원대 후반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자리가 이제는 1차 저항으로 작용이 될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5만 5천 원에 대한 지지력 보여주고 6만 5천 원에서부터 7만 원은 저항. 그리고 요 6만 원대 후반 7만 원이 이 음봉으로 이렇게 깨졌지 않습니까? 거래도 실려주면서 그 다시 여기가 안착이 돼줘야만 그 다음에 이제 8만 원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저 비중 8% 64,850원 오히려 이 6만 원 초반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잘 돼준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5, 6% 정도 더 추가 매수해서 비중 한 15%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서 다음 자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중을 좀 늘리고 단가 낮추면서 6만 5천 원부터 7만 원 근처에 짧게 또 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 재공략하는 이러한 전략들. 그리고 7만 원 정도에 안착해주는 모습이라면 다음 자리 8만 원 이상을 노려보는 이러한 두 단계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YP 엔터 6만 원 초반짜리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이스트 소프트에 네, 이스트 소프트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25,900원에 12%. 25,900원에 10% 갖고 계시고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이제 다 와가셨는데 어떤 네네. 부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 단기로 볼까 싶었어요. 네. 이 자리에서 좀 계속해서 끌고 네. 가도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계속 가져가도 네,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5,900원 12%. 네. 뭐 지난 연말에 좀 움직일 때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대응하신 건가요? 네, 그때 했습니다. 그때 매일 했어요. 그때 25,900원에 사서 순간적으로 지금 15,000원대까지 밀릴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신 거예요?
아니 조금 소매했어요. 아, 조금 추가 매수하시고. 네네. 네. 그러면은 추가 매수해서 25,900원이라는 얘기는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29,300원까지 갔었던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 12월 달에. 그리고 네. 옆으로 횡보해 주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어디 구간에서 매수가 되신가 보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2월 달에 올라왔는데 아, 이거 더 가겠구나라고 하고 못 팔다가 그냥 털커덕 여기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이 고점에 이 시작점에서 매수 못하신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가 됐는데 이 다음 자리에서 매도 못하신 거는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요건 한번 실수하신 거야.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또 한 번의 실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8시에 넥스트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종목마다 다 이건 넥스트 거래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라고 표기가 다 되죠. 예. 그러면 8시부터 이 시세를 보실 수가 있나요? 네네. 그럴 때 오늘 같은 날 잘못하신 거예요. 아. 이 넥스트 거래를 이용해서 예. 8시에 물론 뭐 한두 주 가지고 상한가 간 건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8시부터 거래가 보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만약에 하한가가 나오면서 곧바로 뭐 원위치 되는 거는 매수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상한가 호가가 나오고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밀려버리는 흐름이 되면요. 그때 충분히 25,9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9시에 본장이 시작되면 야 이거 더 가겠구나라고 하면서 좀 더 본 거야. 그러고서는 못 간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넥스트 거래소를 뭐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시세의 급변동이 나타날 때 뭐 1, 2%, 2, 3% 빠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뭐 상한가 호가가 나오면서 밀려버린다든가 또는 하한가가 나오면서 올라간다든가 하고 그럴 땐 하한가 근처에서는 오히려 매수하고 상한가든 10% 이상 급등이 나올 때는 적절하게 이익 실현을 하든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렇게 흔들어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소프트 AI 쪽 관련해서 뭐 야권의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AI 강국 3위로 만들겠다. 또 AI 업체 방문하고 여러 가지 좋은 애드블론들이 막 나오면서 으쌰으쌰 나오죠. 예. 지금 자리보다는 기다렸다가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12% 정도니까 한 번 더 으쌰으쌰하고 움직일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중요한 자리가 28,000원부터 29,000원인데요.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 못하고 저항으로 부딪히면 매도. 아셨죠? 예. 여기에서 28,000원부터 9,000원까지 오면은 매도.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밀리는 자리들이 나오면서 2만 원 초반 자리로 또 한번 흔들린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 그래서 2만 원과 3만 원 사이에서 박스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이스트소프트 이 급등 시에는 이익 실현해보자, 또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전략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종료해 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는 또 서동구 파트너의 공략주 세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서동구 파트너의 이 주간 공략주 세 종목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을 준비를 해오셨는데 변동성이 이렇게 극심할 때 좀 이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 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 역시나 이러한 맥락으로 좀 근거해서 좀 종목을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정도를 가야 되고 주도했던 섹터의 대장주를 관심 있게 보면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로봇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질문을 주셨던 지금의 자리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2시간 동안 특집 방송을 하면서 네. 이 쓰리고 코너가 없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었으면 아마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만은 아쉽네요.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으로 자회사 편입된 이후에 뭐 휴머노이드를 비롯해서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죠. 어떻게 보면 로봇 투자와 관련된 진심인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중추적 역할을 해주고 있다. 네. 앞으로도 더 긍정적인 그런 어떤 뉴스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게 단기간에 40만 원 넘어갔다가 조정 보이는 과정에서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의 매수에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들을 보시면요, 이 12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이제 23만 원을 여러분들이 이탈가로 잡으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는요, 요 31만 원, 2만 원 라인이 61선이 놓여져 있는 자리인데요. 이러한 자리에서 좀 박스 횡보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 28만 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까지 또 내일 정도 흐름을 보면서 28만 원 밑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면 좋지 않을까. 뭐 크게 보면 27만 원부터 28만 원 사이 매수, 그리고 23만 원 이탈되면 손절, 그리고 1차적으로는 31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짧게 설정해 놓고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결국은 뭐 방산, 조선 뭐 계속해서 순환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뒤늦게 새로운 고점을 돌파해 주었고 가격 기간 조정을 마무리 짓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뉴스를 통해서 방산업계 전체적으로 약 34조 정도의 수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20조 원의 누적 수주 잔고를 갖고 있고 하반기로 가고 내년에 갈수록 계속해서 수주 실적은 증가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5% 이상 증가하면서 약 65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위치만 놓고 본다라면 단기적으로는요, 여기까지 물론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직전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중에 저점이 연출되었던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면은 69,000원. 그리고 이탈가를 설정해 놓고 현재 이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78,000원부터 77,000원 사이에 매수 가능한 자리. 매수는 지금 방송 나왔다고 무조건 몰빵하십니까? 아니죠. 분할 매수 자리를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겠고 1차적으로는요. 뭐 직전 고점 뭐 돌파를 단숨에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88,000원부터 89,000원 라인, 요 라인 정도 장대 양봉과 음봉이 연출했던 하단부 이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를 설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밴드에 입장을 하시면 거기에 종목명을 게재를 해드리겠는데 아까도 우리가 뭐 AI 관련한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진단을 해드렸는데 뭐 의료 쪽이라든가 오디오 콘텐츠 이런 음성 AI 기술력에서 독보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AI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든 이 신정부가 6월 3일 날 출범을 하면은 바로 AI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더욱더 어떤 성장이라든가 투자에 박차를 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런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고요. 이탈가 12,000원 그리고 13,500원부터 14,000원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 1차 목표가 1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종목명 대응 전략은 밴드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방송 마치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략주 3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밴드에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종목명 공개가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직까지 밴드 입장 안 하신 분들께서는 또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거나 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밴드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이러한 공략주까지도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12시에 저희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